성함은? 유경동입니다. 나이는? 반백살 50. 직업은? 예, IP 전문가, IP 컨설턴트입니다. IP가 무슨 뜻이죠? 인터렉추얼 프로퍼티라고 지식재산. IP라는 거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어요. 특허 말고도 저작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죠. 그러니까 IP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별명은? 학교 다닐 때는 윤삼. 특허 제도가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? 물어뜯고 뭐 정글의 세계였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? 특허를 재미있게 쉽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람. 특허 토커. 시청자들이 오늘 방송을 봐야 하는 이유는? 특허를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좀 알고는 있어야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리뷰 부탁합니다. 야, 아이고, 많이 와서 이거. 미래를 보는 창. 최근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했습니다. 실은 이 제품의 특허는 무려 6년 전에 2014년도에 공개가 된 특허입니다. 이 말을 좀 다시 돌려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된 이 특허를 보고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내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여러분은 특허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? 특허로 등록받아서 큰 돈을 벌게 된다.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. 특허라는 게 원래 독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가지고 큰 돈을 벌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특허인데요. 실제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사례가 있긴 합니다. 1960년대 말에 이태리 타월,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이 떼수건을 발명을 해서 큰 돈, 그야말로 떼돈을 버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. 특히 최근 이제 21세기 들어서의 특허는 개인 발명가가 아이디어 하나 뚝딱 내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. IP 전문가로서, 특허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특허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래를 보는 창, 내일을 준비하는 수단. 자, 그러면 이 특허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? 15세기에 베니스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왜 베니스였냐면 당시에 베니스가 세계에서 가장 상공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. 돈 있는 곳에 기술이 있고 기술 있는 곳에 돈이 있어요. 우리가 많이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때 특허를 받습니다. 그러다가 베니스가 좀 상공업이 좀 쇠퇴하면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이게 다시 부활이 돼요. 당시 부활의 이유는 왕실 재정을 좀 튼튼히 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.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독점권을 주는 거죠. 그래도 독점권을 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전 유럽에서 좀 솜씨 좀 있다는 장인들이 다 모입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와튼, 전기기관 만드는 사람, 그리고 뭐 방직기 만든 기술자들이 다 영국으로 모여서 특허권을 얻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당대 최첨단 테크니션들이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.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그야말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. 영국에서 이렇게 꼽힌 특허권은 다시 신생국 미국으로 넘어갑니다. 자, 미국에서는 건국 헌법에 이 특허의 개념, 특허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. 독점적, 배타적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문화되고 명문화돼서 집행이 이루어지고
강력한 특허권이 행사가 되고 한 건 영국보다는 실은 미국이었어요. 이걸 바탕으로 걸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.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디슨, 라이트 형제 다 미국 건국 초기에 나오게 됩니다.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르네상스나 영국의 산업혁명, 그리고 신생국 미국을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그 원동력은 특허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나라는 일본이 갖고 있던 법이 그대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특허권이 부여가 됩니다. 한국인으로 제일 먼저 특허권을 가지신 분은 정인호라는 선생님이세요. 상해 유람을 가셨다가 중절 모자 쓰고 다니는 걸 보고 저걸 만들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. 당시가 우리가 단발령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좀 허한 상황이었어요. 갓을 쓰기에도 뭐하고 덮을 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.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우리나라가 갓을 말총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분이 그 특허로 그 당시에 돈을 꽤 버십니다. 그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십니다.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뭐 1, 2위를 다투는 특허로 강한 기업인데요. 이 업체가 지난 2014년인가요? 모서리가 꺾인 스마트폰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되게 아주 신기해했습니다. 실은 이 제품의 특허는 한 2년 전에 벌써 관련 특허가 나왔습니다. 이 말을 좀 다시 돌려보면 2년 전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된 이 특허를 보고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던 거죠. 보신 것처럼 갤럭시 엣지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른 스마트폰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이 엣지가 나왔을 때 잠시 그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가 없어서 좀 풍기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가 이 특허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? 특허를 보고 앞으로 나올 제품을 한번 어림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? 제가 지금 갖고 나온 특허가 쭉 잡아당기면 좀 펴지고 이걸 놓으면 다시 들어가는, 쭉 잡아당기는 거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형태의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. 2019년 CES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때 가장 핫했던 아이템이 바로 L사의 롤러블 TV였습니다. 현장을 갔다 온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LG전자 부스밖에는 뭐 볼 게 없을 정도로 뭐 인산인해였다고 하는데 그때 LG전자가 공개한 TV가 바로 위에서 올라오는 그 테레비였습니다.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이나 뭐 미디어 관계자들은 전시된 롤러블 TV를 보고 다들 뭐 엄청 놀랐을 텐데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그렇군, 나올 게 나왔군,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. 이유는 이미 5년 전에 관련 특허가 출원됐습니다. LG전자는 이 제품에 관련된 특허 외에도 총 13건의 롤러블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형태의 롤러블 TV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. 그 중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. CES에서 공개된 특허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롤러블이었다면 이 특허는 옆에서 나오는 롤러블로 보입니다. 처음에는 그 CES에서 공개된 것처럼 바 하나만 있습니다. 이 히든 바 속에 숨어 있던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확장돼서 나옵니다. 자,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엘사가 공개할 또 다른 롤러블 TV는 밑에서 위가 아닌 옆에서 나오는 그런 TV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다른 특허 하나 보겠습니다.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. 이 A사가 공개한 특허인데요. 이 특허는 A사가 2014년에 무인 작업장 설비라는 명칭으로 내놓은 특허입니다. 그런데 이 특허가 2014년에 출원이 돼서
2015년 말경쯤에 공개가 됩니다.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 A사는 온라인 쇼핑으로 뭐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회사인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관련된 특허를 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뭔가 했습니다, 다들. 유심히 보면 직원이 없어요. 특히 그 계산대에 직원이 없습니다.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선반에 올려놓은 상품의 유무로 그 사람이 뭘 갖고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A사만의 영상 기술인데요. 선반에 있는 상품을 집기 전과 집은 다음에 비포 애프터 화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. A-1의 선반에 위에 있던 제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그걸 집어간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굳이 계산대에서 이거 다시 꺼내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인식을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럴 때 대비해서 또 해놓은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고객의 쇼핑 히스토리입니다. 이 고객이 항상 고추장을 샀는데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순간을 포착을 못하고 그럴 때 쇼핑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고추장으로 인식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이 기술이 좀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. 결국은 이 무인 오프라인 매장을 아마존이 열게 되는데요. 그 시점이 바로 2016년 말입니다. 특허를 보면 바로 2년 전인 2014년도에 A사는 이 특허를 출원합니다. 이 출원된 특허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면 오프라인 무인 매장에는 어떤 기술들이 응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짐작하고 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미래를 보고 싶다면 특허를 먼저 보십시오. You've got a great car. Yeah, what's wrong with it today? I used to have one too, baby. Come and have a look. I really love your hairdo, yeah. I'm glad you like mine too. So we're looking pretty cool. I get you.